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내일 14일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영상은 미리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동시효과에 조금은 들어주면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동시효과에 큰 변동 없이 오전부터 오후장 내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1%가 나왔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 하이닉스는 2%의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1%의 약세름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흐름이었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네이버가 2% 이상의 약세름이 나왔고 그 외에는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일단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에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었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 HLB하고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또 삼천당 제약까지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조금은 끌어내렸었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없이 별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물량도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은 보합이었다면 반대로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도 수급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전선, 삼성중공업, HLB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SK하이닉스, 현대마린솔루션, KB금융, 현대중공업,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목요일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S&P 500은 플러스 0.1%, 지난주 목요일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3%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었고요. 또 반도체는 1%의 상승이 있었네요. 그래도 어찌됐든 미국의 3대 지수는 큰 변동은 없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마이너스 0.3%, 대만은 플러스 0.6%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을 보더라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만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전선 관련주를 제외하고 오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조금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삼성전자가 현재 1.8%가량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도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고 1.1%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한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HBM3 8단 이 제품에 대한 공급 지연 소식이 나왔었고 그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서 오늘은 유일하게 하이닉스만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공급 지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은 순화가 된 거거든요. 거의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공급 지연이 아닌 검수 탈락을 했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자극적인 기사였고 또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그래서 다른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알파경제에서 단독으로 발행한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진위 여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죠. 물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라는 속담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해도 기준 자체를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공급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주가에 반대 움직임이 나고 있는데 저는 먼저 큰 틀, 업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반도체, AI 반도체 쪽 업황 자체가 어떨까요? 분명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AI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재료와 업황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외부 변수들, 그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해도 공급이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우상향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공급 지연 이슈, 또는 2차전지 업종 내에서는 업황이 정말 좋을 때에도 화재 이슈라든지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그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이슈로 주가에 큰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를 다 뛰어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업황이 좋다는 것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업황 자체가 정말로 좋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도 무조건 안 좋은 기사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이슈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예시로 2차전지를 보세요. 지금은 2차전지 업황 자체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100%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전기차 기업들, 특히 2차전지 기업들, 오늘 굉장히 호재의 기사로서 주가에 큰 급등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전기차 관세를 25% 매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는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큰 물줄기,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로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오랫동안 뻗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금 반도체 자체는 업황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 그건 단기적인 요소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조금은 시간적인 요소를 두었을 때는 다시 재차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업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황이라는 것은 큰 물줄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사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기사, 그런 것들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금 TSMC의 4월 매출을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업황 자체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TSMC의 4월 매출이 60%나 급증을 했죠. 분명히 이런 것도 삼성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들 가능성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가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도 정말로 이게 팩트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팩트라고 하더라도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악재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은 업종이 있었다면, 제가 줄곧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었던 전선 관련주들, 이쪽이 다시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선 관련주는 여전히 좋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적어도 몇 년 동안 호황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절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기사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주가에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적어도 올라갈 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고, 또 고점 자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고점에서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작업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서, 자, 카카오의 주봉 차트를 보세요. 이 종목이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때 카카오가 2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근거들이 다 있었죠. 실적도 계속 탄탄하고 여전히 이익 성장은 기대가 된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필터를 해서 찾아보세요. 날짜를 21년 6월쯤 그때로 필터를 하고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본다면 굉장히 좋은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선 관련주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업황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왔을 때, 그때는 필히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직전 고점이 있었고
그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면 물론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고 누가 봐도 신고가 근처에 있다. 그런데 계속 좋은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시점과 타이밍상 자칫하다가 물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2029년 15년 만에 초호황기,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있다고 해도 지금 위치 자체를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재료를 믿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좋고 나쁜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업황을 중점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의 위치가 많은 고점을 돌파했고 상당 기간 그게 진행된 위치라면 오히려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기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필히 꼭 조심을 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는데 내일은 조금 더 맑은 시장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